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김건희 7시간 45분 녹취록 중 일부분입니다. 아직 통화 녹취가 공개되지 않아 전문을 참조해 제가 재현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결국 미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번째 녹취록 방송 공개를 포기했는데요. 이에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고발뉴스가 23일 저녁 9시 공동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는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김 씨의 이 자신감은 그 확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그 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싶은데요. 설마 진짜 자신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꾸고 있는 걸까요? 김건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1년이 남았어? 뭐 얼마 안 남았어. 다 됐는데 이제. 지난 12월 9일 오후 8시 40분 김건희가 이명수 서울의 기자와 통화 중 한 말입니다. 당시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접전 양상을 보이던 중이었음에도 김 씨는 승리를 과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쯤 윤 후보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노재승 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국힘당 역시 지지율 하락과 노 씨의 거취를 놓고 전전긍긍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 결과 윤 후보는 34%로 이 후보 36%의 2%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 1%포인트 차로 앞서다가 역전을 당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모두 오차범위 내였지만 상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해당 통화가 있었던 날 오후 5시 40분 노 씨가 결국 사퇴했고 국힘당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히는 등 뒷수습의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김 씨는 어머니 최은순 씨와 긴 시간 소송을 벌였던 정대택 씨를 언급하며 경찰이 알아서 구속시킬 텐다라고 말하며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상정한 듯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탄핵시켜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저 사람은 정대택 씨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김건희, 그렇게 해봤자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것 때문에 꺾일 거였으면 벌써 꺾였고 벌써 후보는 어떻게 되고 벌써 경선은 어떻게 통과되고 명수 씨가 알지만 우리가 죽었냐고. 이명수 기자, 아니죠. 김건희, 아니잖아. 가면 갈수록 더 안정적이잖아.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1년이 남았어? 뭐 얼마나 남았어? 다 됐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 그렇죠. 김건희, 답답하지. 저 사람도 답답하겠지. 그래서 대통령 되면 정대택 씨가 더 괴롭힌다. 사람들이 알아서 구속시킬 텐데 저 사람이 지은 죄가 한두 개야 지금? 저 사람 앞으로 답답할 일밖에 없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탄핵시켜? 김건희의 이 같은 말은 같은 통화에서 반복되는데요. 위 대화 직전에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아휴, 우리가 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 누나 내가 오늘 국회 기자들 몇 명 만났거든. 분위기는 총장님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김건희, 아휴, 우리가 돼. 명수 씨는 그냥 조용히 있고 내가 그랬잖아. 선거법 그걸로 우리가 맞고서 하거든. 유튜버들. 그러니까 조심하라니까. 김건희는 일주일 전인 12월 2일 통화에선 새로운 시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김건희, 정대택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고발해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 골 때리는 이야기는 코미디야 코미디. 내가 그걸 어떻게 막아. 그 사람이 약간 정신병자라니까. 진짜. 이명수 기자,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말도 안 되잖아. 이명수 기자, 누나 나 방금 일어나가지고
김건희. 그래 그래. 얼른 기운 차려요. 이명수 기자. 누나 다음 주에 한번 봐요. 김건희. 아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좀 하여튼 이득 있는 일을 해 동생. 동생 젊잖아 지금. 김 씨는 국힘당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씨는 홍준표는 아예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후보들은 나머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1월 4일에는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건희. 동생 봐봐. 홍준표는 우리랑 아예 상대가 안 됐어. 근데 역선택 때문에 갑자기 훅 올라온 거 아니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애들이 뽑아가지고 그 진보 쪽이 원래 비교도 안 되지. 우리 빼놓고 나머지 것들 다 합쳐도 안 됐어. 윤석열 잘 나오면 다 찌라시 같지? 이명수 기자. 아냐.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나는 총장님 따라다니는 기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얘기 들었고 어제까지도 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건희. 오늘 거를 홍준표가 다 받아도 우리가 이기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홍준표가 오늘 거 표를 다 받아도 끝났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던 김건희는 이 기자를 향해 진짜 되면 동생 내가 안 있는다라고 회유하거나 한번 잘못 가면 그냥이라며 뼈 있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통화 내용들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은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열린 공감 TV를 향해서는 죗값을 치를 거라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김건희. 동생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데? 솔직히 말해봐. 이재명이야 이낙연이야? 이명수 기자. 총장님. 김건희. 에이. 이명수 기자. 누님 총장님이 되면? 김건희. 진짜 되면 동생 내가 안 잊는다. 이명수 기자. 안 잊어요? 김건희. 응, 진짜 의리를 지키면. 2021년 11월 15일 이명수 기자. 누나 청와대 들어가면 나 연락 안 될 거 아냐? 김건희. 뭐 동생이 내 편 들면 동생을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김건희. 초심님은 초심님대로 또 하고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하면서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알아보니까 아는 누나였더라 하면 되지. 김건희. 한번 잘못 가면 그냥 초심님이야 나이가 많지만 자긴 어떻게 할 거야? 2021년 12월 2일 이명수 기자. 엊그저께인가 열린공감TV 또 누나 거 하더라. 김건희. 아 냅둬요. 다 고소하니까. 그리고 걔네들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걔넨 이제 슬슬 어떻게 죽어가나 봐봐. 절대 가만 안 두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는 52차례의 전화통화에서 틈나는 대로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모든 인사를 싸잡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말해왔는데요. 그거나마도 진짜인 듯 싶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통합진보당 해산을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을 한 과거가 소환되는 순간인데요.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과거 30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발 과거로의 회귀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